자, 시간이 이제 많지 않습니다. 요 상황, 요 내용이 시간이 좀 걸리는데, 제가 예고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좀 상세히 풀어드릴 거예요. 상세히. 일각에서는 좀 불편해졌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우려가 된다. 일각에서는 대환영이다. 특히 아유 재밌어요. 미국은 지금 전쟁이 났어요. 정책 시행 전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스테이킹이 안 되니까 많이 스테이킹 자산을 올려놔야 된다.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에서는. 라오스, 베트남, 몽골, 남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사람 많고 소득 없는 국가에서는 이거 빨리 해주세요. 빨리 해주세요. 그런데 유독 한국 사람들은 이게 뭐지? 왜? 그동안 너무 쉽게 일했거든. 돈으로. 왜 이런 얘기들이 나오냐면은 하나도 여기 계신 5레벨 이상 분들이 하나도 학습을 안 하신 이유예요. 제가 지금부터 거수를 할 거예요. 양심적으로 손을 들어주세요. 양심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지난 토요일날 위클리에 저희 강의 보신 분, 이러면 얘기가 틀려지는데? 백서 보신 분, 분명히 제 강의 들었고 백서 봤다고 했어요. 그럼 제가 이거 설명하면서 중간중간에 질문을 할 거예요. 대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블록체인 경제 책 보신 분, 절반이 안 되죠? 3분의 1밖에 안 돼요. 백서는 그래도 절반 이상이 보셨다는 얘기예요. 핵심 리더 3레벨 과정 아니면 5레벨 이상 CEO 과정 이수하셨거나 신청하신 분, 답답합니다. 전 K그룹의 수장으로서 탑리더로서 분명히 그거 필수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왜 필수 과정이라고 강제를 하는지는 그 과정을 이수하신 분들한테 들어보세요. 제가 CEO 과정, 핵심 리더 과정 가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정작 이 자리에 와야 될 사람들은 안 오고 안 와도 되는 진정성 있는 프론티어는 와 있고 신청을 했더라. 뜨끔하셔야 돼요. 저 얘기 들으시면. 왜 과거의 관습대로 일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고 회사가 바뀌고 모든 환경이 다 바뀐 겁니다. 나 6레벨, 7레벨인데 내가 모양새 빠지게 어떻게 삼성 핵심 과정에 가? 3레벨 핵심 과정에? 아니에요. 가셔야 돼요. 가서 그 프로그램, 그 커리큘럼을 자기가 직접 체험을 하고 인식을 해야 아, 이게 시스템이구나. 이래서 송가명 8레벨이 저렇게 악을 쓰는구나. 이해를 하신다니까요. 정말 자기 자신이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가 업그레이드 됩니다. 브랜딩하는 과정, 돈 많이 들어가고 시간 많이 들어가요. 왜 절대 영어를 제가 얘기하는지, 왜 핵심 리더 과정, CEO 과정을 얘기하는지, 왜 백서 얘기하는지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지금 5레벨이 됐나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8레벨이 됐나요? 전 세계 탑이 됐나요? 그냥 줄 잘 쓴 겁니다. 남들보다 먼저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과연 KOK는 그렇다 치더라도 K스타디움에 진정한 리더라고 자신이 스스로 손을 들고 인정할 수 있을까요? 우리 자책 한번 해보는 거예요. 왜? 이번 정책 변경의 배경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예고됐죠? 이제 내부 거래가 허용이 됐습니다. 대신 수수료가 붙어요. 왜? 이제 곧 페이먼트 시스템과 채팅을 통한 송금 기능이 들어와요. 말만, 그림만 무지개 꿈꾸는 회사가 아니에요. 한다면 합니다. 곧 3차 로드맵이 마일스톤이 발표가 됩니다. 공지를 통해서 발표가 되고 아마 5월 6일 날 행사 때 우리의 기술개발과 서비스 공급업체인 미디움에서 김판정 의장님이 공식적으로 로드맵 발표를 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KYC 인증, 이거는 회사의 뜻이 아니에요. 트래블 룰과 특근법에 의한 거예요. 특근법에 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1인 1계정 해야 되고 들어온 계정과 나간 계정을 밝혀내야 돼요. 요즘 해지가 많아졌답니다. 왜? 아이쿠야. KYC 인증하기 전에 빨리 해지해야 되겠다. 좋아요. 어차피 속간에는 하나의 과정이니까. 그리고 앞으로 민원이 대폭 없어집니다. 지금까지 민원, CS의 민원은요, 전부 다 내부 거래와 다계정이었어요. 90% 이상이, 95%가 거의 다였어요. 이제 CS나 민원이 대폭 감소가 되고 CS 본질의 업무에 치중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해지하시는 분들은 뭘 가지고, 뭐 때문에 해지하실까? 뭐 불편한 게 있으신가?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해지해서 자기가 현금화를 하겠다? 코인으로 갖고 있겠다? 아니요. 정책 변경이 시행이 되면은 재채굴이 안 돼요. 스테이킹이 안 돼요. 통합을 시켜야죠. CS를 통해서. 왜 정책 변경 이해를 못 하십니까? 해지할 때가 아니라 통합을 해서 주계정을 선택해서 이제 재스테이킹 채굴 한도 못 늘리니까 한도를 미리 늘려놓으셔야 돼요. 제 얘기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에 나중에 질문사항 다 받을 겁니다. 다 풀어드릴 거예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자, 최대 스테이킹 한 5,000불. 자연스럽게 VIP 계정은 없어집니다. 삭제고 뭐고 없어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VIP 계정이라는 말도 있을 수가 없고요. 그럼 기존에 5,000불 이상 아니면 VIP 계정을 갖고 있는 분들, 네, 삼성에 준하는 혜택이 없어집니다. 회사의 기본 원칙은 6개월 전부터 VIP 계정 완전 삭제예요. 왜? 처음에 만들었던 그 취지가 아니라 아주 안 좋은 취지로 악용이 되어 있어요. 유저를 모아오라는데 돈을 모아오려고 하고 있어요. 그 돈으로 레벨을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회사가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6개월 전부터 삭제하겠다는 걸 안 된다, 안 된다. 우리 프론트의 입장을 또 제가 대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 삭제가 아니라 일성만이라도 존재하게 해달라. 회사의 생각은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저는 어떤 논리로 회사에 얘기를 했냐면은 적어도 10만 불 이상, 1억 이상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누군가가 소개 전달을 제대로 한 거고요. 그리고 그분은, 당사자는 회사에 대한 비전이나 가치를 인정했기 때문에 VIP 계정이 들어오는 겁니다. 부자라고 해서 투자에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인색합니다. 돈 가진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대를 해줘야죠. 이 얘기를 몇 번을 했는데요.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이래서 이렇습니다. 나 VIP, 아들 VIP, 마누라 VIP, 누구 VIP, 누구 VIP. 여기서 절대로 움직이질 않아요. 그리고 200% 수익 제한 딱 빼먹고 해지해버립니다. 대다수가. 회사가 뭐예요? 우리가 뭐 때문에 일을 합니까? 그들한테 우리가 보상 주려고, 리워드 주려고 우리가 일을 해요? 회사가?
아니잖아요. 회사는 유저를 구해오라고 했는데 10만 불, 10만 불, 10만 불, 10만 불 해서 4성 만들어서 거기다가 레벨 보너스까지 가져가요. 안 되는 거죠.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성으로 되기를 바라고 회사도 긍정적으로는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은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5월 달에 다 발표가 될 거고요. 자, 그렇게 되면은 직급이, 레벨이, 자기 팀이 다들 우르르 무너질 거예요. 저도 아마 8레벨에서 7레벨로 떨어질 겁니다. 자, 그러면 질문 하나 할게요. 앞으로 레벨을 올리기가 어려워졌다, 쉬워졌다? 다시요. 어려워졌다, 손 드세요. 자, 그럼 거꾸로 할게요. 쉬워졌다, 손 드세요. 어려워졌다, 손 드세요. 손 안 든 사람은 뭐예요? 모르겠다? 영리하네. 아, 영리하십니다. 앞으로 레벨을 올리기는 무진장 쉬워졌어요. 바로 레퍼럴 코드만으로 리워드가 발생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5,000불 이하만 스테이킹을 받기 때문에 너무너무 전달하기가, 리퍼럴 마케팅이 펼치기가 너무너무 쉬워졌어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정책 변경을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저것 때문에 동남아시아, 남미, 남아메리카는요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오죽하면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지금부터 무료 회원 초대할 테니까 소급해 주세요. 이거 말 되네? 그들은 돈이 없어요. 100불도 없어요. 100불부터 스테이킹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 친구 2명만, 자기 가족 2명만 하면, 지금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걸 말씀드려요. 하지만 제가 가정하는 건 그럴 만한 배경이 있기 때문에 가정을 하는 겁니다. 다만 확정되지 않았다. 1인당 50불을 준다면은, 100불을 준다면은 그 나라에서는요 50불 100불이 없어서 스테이킹을 못해요. 그런데 내가 무료회원 한 명 가입했는데 회사가 50불의 리워드를 줘요. 2명만 가입을 시키면 100불이 나오죠. 100불을 채굴 자산에 넣어요. 그 다음 그날부터 리워드 나와요, 안 나와요? 채굴 리워드. 그거를 내 친구 2명한테, 야, 내가 니네 2명 추천해서 내가 100불 받아서 이걸 스테이킹 했더니, 아니 여기서 토큰이, 코인이 매일 나와서 이걸 거래소에 갔더니 달러가 되고 원화가 돼. 지금 대한민국의 20대들 난리 났어요. 삽시간에 퍼져버립니다. 전 세계가. 6명 하면요 300불이 돼요. 가정입니다. 확정된 거 아닙니다. 300불이 되면은 내 파트너로 카운트가 됩니다. 그럼 그 6명이 나처럼 안 할까요? 돈 들어가는 일 아닌데, 뭘 파는 거 아닌데. 이래도 정책이 좀 이상해요? 이래도 VIP가 없어져서 승급이 어려워요? 그럼 또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우리의 리워드는, 전 반대론자들의 얘기를 다 알아요. 우리의 리워드는 TVL인데 어떻게 300불짜리 100불짜리 해가지고 돈벌이를 해. 또 이런 반론이 있어요. 뒤에 다 나옵니다. 200% 채굴 한도 확장 안 됩니다. 이제 증액이 안 됩니다. 스테이킹으로 안 돼요. 그리고 반드시 플랫폼 기여도에 따라서 채굴 한도를 증액시켜준다. 채굴 한도를 증액시켜준다. 이것을 이해하시려면요, 기본적으로 스테이킹 풀의 구조와 작동 원리, 로직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이제부터 채굴 한도 증액은 플랫폼 기여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여기에는 신규 유저 추천 도 카운트가 되고요. 플랫폼에서 게임을 했느냐, 쇼핑을 했느냐, 영화를 봤느냐, 지금 앞으로 들어오는 D앱들이 되게 많습니다. 쓸만한 거 되게 많아요. 준비된 거 엄청 많습니다. 메인넷 나오기를 기다렸던 거, 그런 것들을 사용하시면 돼요. 그런데 또 이런 반론이 나와요. 제가 방송하고서 많은 질문을 받았잖아요. 아니, 그 유저가 얼마나 추천을 해야, 그 D앱 얼마나 사용해야 내가 지금 6레벨, 7레벨인데 하루에 채굴 한도 증액을 이따만큼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적어도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요, 모든 시뮬레이션을 다 하고 만들어요. 모든 경우의 수를 감안해서 정책을 만듭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건 아직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 그러면은 커뮤니티 풀에 기여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기여하면 됩니까? 얼마나 됩니까?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앞서가지 말아다오. 그런데 회사는 회사의 안을 준비할 거예요. 우리는 우리들의 안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죠? 우리는 공생의 관계예요. 파트너의 관계고, 회사와 종속된 커뮤니티가 아닙니다. 회사 또한 우리 커뮤니티가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우리 또한 회사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평등한 입장에서 이러한 플랫폼 기여도를 이렇게 좀 해주시면 합리적이 될 것 같습니다. 플랫폼 발전에 확장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프론티어도 납득하고 많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제안을 해주세요. 제안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정책이 뭔지도 모르면서 기존의 관습을 가지고, 기존에 했던 행태를 가지고 부담스럽네, 뭔가 이상하네, 이런 얘기 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꼭 뒤에서 말씀을 드려요. 꼭 뒤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몇 번 말씀드린 내용들이에요. 다시 합니다. 우리는 마이닝 풀에서 그동안 안정적인 성장을 해왔어요. 그래서 메인넷이 나온 겁니다. 메인넷이 나오기 전에도 이미 9개 거래소, 그것도 3개 메이저 거래소에 상장돼서 떳떳하게 거래가 되고 있어요. 지금 토큰 가격이 빠졌다, 이게 아니에요. 뒤에 다 나옵니다. 그리고 메인넷에 의해서 이제 커뮤니티 풀이 나온 거예요. 모든 블록체인 프로젝트는 메인넷이 로망이고 최종 목적지입니다. 그 어려운 걸 KOK가 해냈지 말입니다. 예. 이거 먹어주네? 감사합니다. 자, 마이닝 풀은요, 달러의 개념이에요. 달러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내가 많이 스테이킹해서 이제 많이가 안 되죠. 내가 많이 추천해서 또 내가 팀빌딩을 후원과 육성을 잘해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우린 지금까지 이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렸어요. 앞으로 더 안정적이 될 거예요. 왜? 더 많은 유저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점 공감하시나요? 네. 인정하세요? 네. 자, 그럼 커뮤니티 풀은 뭐냐? 이제 토큰에서 코인의 가치를 올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보상을 받도록 기반을 닦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동안 디포스 방식에서 성공한 디포스를 보시면 다 알아요. 다 기관들이 돈을 벌어갔어요. 기관들이. 그 기관들이 돈을 벌어간 것을 개인들한테 나누어 주겠다. 또 우리 프론티어뿐만 아니라 모든 일반 또 기관한테도 오픈이 되죠. 다 참여하도록 하겠다. 그러면서 2마리의 토끼를 잡습니다. 한 마리는 뭐예요? 여기에 넣는 순간 무슨 효과? 잠재적 소각 효과가 있다 그랬죠. 그럼 어떻게 돼요? 유통량으로 풀릴 수가 없어요. 풀리더라도 아주 미미해요. 큰 물에 잉크 한 방울 떨어뜨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코인의 가치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단순히 여기 넣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런데 그 사이에 D앱들 안 들어와요? 뒤에 다 나옵니다만 NFT, 메타버스 우리 유저들 안 늘어나요? 코인의 사용처와 사용자는 점점 늘어납니다. 공급을 인위적으로 줄여버리고 수요를 늘려버려요. 코인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또 한 가지 목적은 우리가 VC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벤처 캐피탈이 됩니다. 이 자금으로 우리의 D앱을 우리가 개발시키고 우리가 키워서 우리의 플랫폼에 갖다가 얹히는 겁니다. 그 역할을 하는데 커뮤니티 풀은 수량이에요. 달러 개념이 아닙니다.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여기는 전략과 전술이 필요합니다. 눈치 보기도 있어야 돼요. 어느 노드에 내가 위임을 할까? 내가 차라리 대표 노드를 해서 전 세계 팔로워들을 끌고 다녀? 이러라고 만든 정책이에요. 그래서 블록 보상이 균등 보상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1등이 계속 1등하는 그런 플랫폼, 그런 커뮤니티는 있을 수가 없어요. 1등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서 더 많은 보상들이, 더 가치가 상승된 보상의 수량이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이 작동 원리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곧 로드맵을 발표한다고 했죠. 이제 K스타디움의 메인넷에 런칭될 것이 쇼핑, 채팅 서비스 당연하죠. 메타버스. 제가 알기로는 거의 로드맵 다 나와요. 곧 발표해요. 게임 많이 들어옵니다. D앱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NFT 우리가 개발한 오픈시보다도 더 낫다라고 하는 마켓플레이스가 들어옵니다. 디파이가 들어옵니다. 이거 잘못 썼네요. 머지리티 6월 달에 들어오죠. 페이먼트 시스템, 송금 기능, 이런 거 다 들어와요. 어떻게 되죠? 사용처와 사용자, 즉 KOK 코인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과 구조를 만들어 놓고 시작한 겁니다. 왜? 우리 유저들이 있기 때문에 메인넷을 기반으로 계기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커뮤니티 풀과 마이닝 풀의 단순 비교를 하자면 지금까지 VIP 계정이든 뭐든 했던 분들은 우린 이게 없었으니까 마이닝 풀에서 돈을 버셨잖아요. 근데 여기는 멤버십을 달성하시는 분들이 유리한 구조입니다. 앞으로 돈을 못 넣으니까 5,000불밖에 안 받아요. 그리고 추가 스테이킹도 안 돼요. 재채굴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플랫폼에 기여하고 유저를 많이 추천하고 많이 이 플랫폼 안에서 D앱을 사용하는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디에 해당될까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기에 유리해요. 커뮤니티 풀에. 동남아나 남미, 아프리카는 여기에 유리해집니다. 왜 그런지는 이해가 되시죠? 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인정하기 싫어도 인정해야 되는 게 돈으로 일을 했어요. 돈으로. 돈 없으면 이 사업을 참여조차도 못했어요. 이제 돈 없어도 마이닝 풀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이 있는 분들은 여기다 넣으세요. 여기다가 신중하다, 관망하다 아니에요. 그건 공부를 안 하시는 거예요. 이 사업을, 이 커뮤니티 풀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입니다. 넣으셔야 돼요. 그것도 하루 빨리. 지금 시장에서 거래 가격이 완전 바닥일 때.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이. 우리가 받는 거는 토큰의 양으로 받죠. 코인의 양으로 받죠. 그죠? US 달러로 받는 거 아니죠? 둘 다 토큰, 코인의 수량으로 받아요. 다만 여기는 US 달러 개념을 그때의 플랫폼 가격으로 환산해서 수량으로 받죠. 여기는 온리 수량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은 토큰의 공급량, 토큰을 받는 보상량이 어떻게 달라지냐면은 여기는 수없이 많은 DF들이 들어오면서 가치가 올라가는데 그 사람들이, 그 DF들이 모두 가스비를 발현을 시킵니다. 어마어마한 수량이 이 커뮤니티 풀의 보상으로 수량으로 풀려요. 수량으로. 가치가 올라간 코인의 수량으로 1대1로 풀립니다. 수량 1대1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유저가 많아지고 사용처가 많아지고 DF들이 많아지면서 어떻게 돼요? 이 안에 들어오는 코인의 보상 공급은 계속 기하급수로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기까지는 이해하셨나요? 그런 반면에 마이닝 풀은요, 점점 공급량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토큰 이코노미의 반감기 정책 때문에. 2년 7개월, 벌써 3년 가까이 되죠. 3년 전에 만불 스테이킹한 몇 개의 토큰을 우리가 받았어요? 8,571개 받았습니다. 그때는 똑같은 만불을 넣었어도 0.14불밖에 안 했어요. 하나 토큰당. 그런데 보상 비율이 약 12%였어요. 그러니까 만불 넣었는데 8,571개가 나옵니다. 지금 만불 스테이킹 하면 몇 개 나와요? 네? 57개 나와요. 왜 그럴까요? 1차년도에 5억 개, 2차년도에 4억 개, 3차년도에 2억 개, 1억 개 해서 5개년 동안 15억 개를 시장에 조달하기 위해서 토큰 이코노미 반감기 정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저가 늘어나면서 가격이 또 오르는 것도 있겠고요. 점점 토큰 공급량은 줄어든다. 하지만 여기는 계속 화수분으로 나의 팀이 성장하고 유저가 들어오면서 무너지지 않는 성이 됩니다. 우리는 이제 양손에 떡을 주무르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어디를 골라 먹을까? 어디를 좀 더 공략을 할까? 어디를 더 키울까? 행복한 고민을 하게 생겼어요. 이 커뮤니티 풀의 보상을 보면요. 보상 재원을 먼저 아셔야죠. 지금 들어오고 있는 보상 재원은 인플레이션 수량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질문 나갑니다. 인플레이션 수량은 연간 몇 개다? 오, 기분 좋아. 이렇게 즉답이 나오네. 그 중에서 커뮤니티 풀의 보상으로 쓰이는 개수는 아니 백서 보셨다면서 왜 3천만 개예요? 1억 개에서 요 30%가 블록 보상이에요. BP 블록 프로듀서한테 보상되는 거예요. 3천만 개가 풀립니다. 매년 1억 개 중에서 3천만 개 고정입니다. 거의.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수량이 우리의 보상으로 풀리는 건 지금은 크게 느껴질 수 있어도 나중에 가스비가 들어오면서 그 수량에 비해서는 현저히 작아지는 거예요. 이거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뒤에서 다시 이해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3천만 개가 되고요. 이 트랜잭션 피, 가스비는요. 사실 측정 불가예요. 회사가 정책을 어떻게 쓰느냐, DF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느냐, 그리고 다른 블록체인 사업들,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즉
KOK와 같은 토큰 사업들이 이더 체인을 쓰느냐, 솔라나 체인을 쓰느냐, 루나 체인을 쓰느냐, 퀀텀 체인을 쓰느냐, 이오스 체인을 쓰느냐, 아니면 KOK 체인을 쓰느냐. 우리의 체인을 쓸 때 우리의 기반 기술을 가지고 걔들이 생태계를 만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래왔어요. 이더리움 기술, ERC20 기술을 기반 기술로 해서 우리의 생태계를 만들어 왔지만 결국엔 남의 땅에서 다 집을 지은 거거든요. 전 세계 80%가 이더리움 기술을 씁니다. ERC20 기술. 전 세계에 있는 ERC20 체인을 쓰는 프로젝트 중에서 우리가 세계 순위 30위권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성장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독자 체인이 나왔다. 자, 이 독자 체인, 자기 기술 개발하는 거 무진장 어려운 거예요. 단순히 수적으로 계산해 드릴게요. 코인 마켓캡에 18,000개의 코인들 있죠? 네. 거기 리스팅 되기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18,000개 중에서 약 50개 내외밖에는 메인넷이 없다고 했죠. 이 50개 내 중에서도 성공한 코인, 소위 말하는 우량 코인은 20, 30종 정도밖에 안 돼요. 50개 다 좋은 코인이라고 생각합시다. 암호화폐. 다 나눠보세요. 50 나누기 18,000. 0.27%. 우리가 이제 전 세계 0.27% 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블록체인 사업이 됐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트랜잭션 피는 가면 갈수록 기하급수로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오늘 간단히 계산해 온 건 있어요. 또 하나가 인베스트먼트 리워드라고 하는데 이제 DF들이 들어옵니다. 우리 커뮤니티에, 우리 플랫폼에 DF들이 들어오면은 자기들이 장사를 해야 돼요. 매출을 올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신장 개업하면 사은품 줘요, 안 줘요? 우리가 거래소에 상장하면 에어드랍 물량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거래소에서 요구합니다. 그래서 기존 홀더들한테 에어드랍 막 뿌려줘요, 선물로. 그럼 이게 뭐지? 우리 업비트도 그렇잖아요. 가만히 있다 보면 뭐 이상한 토큰이 하나 들어와 있죠? 10개씩, 20개씩. 왜? 그 코인을 알아보라고. 백서라도 한번 쳐다보고 괜찮을 것 같으면 사든가 아니면 에어드랍 선물용으로 준 거 팔아버리든가. 홍보하는 거예요. 홍보. 우리 DF들이 들어오면서 그걸 자기들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자기들 토큰을 홍보하기 위해서 에어드랍 뿌리는 물량도 있어요. 그것도 보상으로 나오는 겁니다. 점점 수량이 많아진다. 그런데 이 보상 재원을 가지고 어떻게 나눠주느냐. 자, 이 들어오는 가스비의 수량입니다. 가스비 총량의 70%는 여러분들이 10개 넘은 그날 들어온 것 중에서 70%는 안분 계산해서. 예. 지분 증명 방식이니까. 또 디포스 방식이니까. 이 순위 보상이 중요해요. 12위까지 차등 보상해 줍니다. 12위까지. 자그마치 20%를. 지금은 가스비 물량이 거의 없다시피 해요. 인플레이션 수량 하루에 한 8만 개 나오는 것 정도. 왜냐하면 3천만 개를 나누기 365 하면 하루에 8만 개 정도 나옵니다. 그거 가지고 균등 보상해 주는 게 블록 보상이고, 그거 가지고 순위 보상을 해주니까 33%의 차이가 나봐야 지금은 미미해요. 블록 보상 6위까지 채굴 보상 똑같이 줍니다. 이거는 수량을. 이것 때문에 1위 노드보다 6위 노드가, 5위 노드가 수익률이 더 높아요. 주는 수량이 똑같기 때문에 그 6위 노드는 그 수량에 반응하는 퍼센테이지가 커집니다. 같은 수량인데. 근데 1위 노드에는 너무 많은 물량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똑같은 보상 수량이 이 안에 들어와 봐야 나눠서 배당을 해줘야 되니까 나눠 가질 게 작은 거예요. 지금은 하이 노드가 수익률이 높은 게 맞습니다. 왜 그러느냐? 바로 이 블록 보상의 동일 배분 원칙이기 때문이에요. 이건 왜 만들어 놨을까?
만일에 이게 없으면요. 1위 노드가 제 거잖아요. 2위 노드도 제 거예요. 3위 노드도 제 거예요. 저 가진 거 다 넣었거든요. 바보 아니에요, 저. 근 3년간 벌어놓은, 모아놓은 KOK 몽땅 몰빵 올인했어요. 왜? 이 사업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성공시켜야 되기 때문에. 리더로서의, 탑 리더로서의 진정성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1000만 개 넘게 넣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습이라든가 이러한 수익들이 보상 총량에 합쳐지는 순간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와요. 이 블록 보상 때문에 동일한 수량을 배분하는 게 지금은 하이노드에서 큰 비율로 차지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렇지 아니하게 된다. 요거 이해가 좀 되시나요? 요게 지금 저번 주 토요일 날까지 들어온 보상인데요. 따끈따끈한 거예요. 제가 여기저기에서 좀 데이터를 받으려고 하다가 아예 확실한 회사의 데이터를 오면서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계산하면 이 데이터는 다 나와요. 자, 1위 노드부터 9개의 노드가 있죠. 지금 노드 신청이 밀려 있어요. 굉장히 숫자가 많아요. 노드 신청을 많이 했어요. 점점 노드는 많아질 거예요. 90개도 될 수 있고 9,000개도 될 수 있습니다. 서로가 경쟁을 하는 거예요. 블록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6위 안에 들어간다고 가정하면 블록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새로운 노드가 들어오면서 5등, 6등, 4등, 1등, 2등을 침범하면 밀려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요. 제가 지금 3개의 노드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5개 노드 갖고 계실 수도 돼요. 제네시스 그룹도 3개의 노드가 있어요. 아직 시작 안 했어요. 그 그룹이 시작을 하게 되면 순위가 달라집니다. 블록 보상은 경쟁을 불어일으키는 거예요. 만일에 블록 보상마저도 차등 보상을 해줬다. 저는 영원히 1등이에요. 대형 기관들이 들어와서 거래소에서 어마어마하게 사가지고 넣지 않는 한. 자, 한번 볼게요. 지금 이렇게 노드 순위가 돼 있죠. 이것은 토탈하면 약 3천만 개 돼요. 그런데 3천만 개가 넘어요. 왜 넘었냐? 어제까지 들어온 가스비가 보상에 풀렸어요. 지금 가스비 발생되고 있어요. 어디서 발생될까요? 네? 브릿지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 예. 트랜잭션 피가 벌써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계산했을 때 어제까지 가스비가 들어가서 3천만 개가 넘어요. 그렇지 않으면 3천만 개만 보상으로 풀렸어야 되는 거예요. 자, 수익률. 이거 SOP는 보팅 파워예요. 투표 지분이에요. 수익률 보면은 지금 첫날에 1위 리안 노드만 보면은 첫날에 4.7%가 나왔어요. 0.47 하루에 3일치가 같이 들어왔으니까 그걸 나누면 하루 평균 0.47인데 어제 들어온 거는요 0.28%예요. 0.28%. 다른 노드들도 처음에는 보상률이 수익률이 많았는데 지금은 작아져요. 왜 그럴까요? 인플레이션 수량 똑같은 수량을 배당해 주는데 보상 수량은 정해져 있는데 커뮤니티 풀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졌어. 나눠줘야 될 사람들이 많아졌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개인별 수익률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얘기입니다. 인플레이션 수량에 의해서는. 하지만 앞으로 가스비가 정상적으로 들어오게 되면요. 이거 늘어나는 것보다 가스비 보상 총량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상위 노드의 자리를 잡거나 위임하시는 게 종국적으로는 유리해집니다.
그런데 자, 리안이 연간 수익률이 101%다. 그러면 1년이 지나야만이 본전이 나온다. 이렇게 이해가 되죠. 그럼 원금, 본전의 개념은 두 개의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US 달러 개념의 원금이 있고요. 하나는 수량 개념의 원금이 있어요. 커뮤니티 풀은 US 달러 개념이다, 수량이다? 수량이다. 1년이 지나면은, 여기 있는 건 내가 못 찾아 쓴다 그랬잖아요. 보상이 똑같은 수량이 1년 만에 나온다. 그런데 지금 넣었을 때 코인의 가치와 계속 데일리로 나오면서 올라가는 코인의 가치가 똑같을까요? 말도 안 되죠. 이 로직은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가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러면 1년 만에 원금 수량을 찾는데 훨씬 더 큰 가치가 보장된 토큰이 나온다. 요거는 인플레이션 수량만을 가지고 계산했을 때 얘기예요. 인플레이션 수량 3천만 개가 보상 총량으로 풀렸을 때 1위 노드는 1년이 걸린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 3천만 개는 보상에 보자도 안 나와요. 이제 가스비가 정상적으로 계속 보상으로 나오게 되면요. 이 기간은 확 줄어버려요. 원금 수량을 회복할 수 있는 기간은. 시뮬레이션 나온 것도 있어요. 근데 이거 방송이니까 개인별로 틀릴 수 있으니까 말씀 안 드리는 것 뿐이에요. 그것밖에 있어요? 아니, 그것만 있어요? 인베스트, 에어드롭 물량도 나와요. 원금을 회복했다. 그래, US 달러 개념으로 봅시다. 확 줄어버리죠. 전 지금까지 수량의 원금 수량 회복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US 달러 개념의 원금을 회복해야 됐다. 넣던 순간에 이거는 확 줄어버려요. 그런데 화수분처럼 계속해서 보상이 나온다. 매력 있죠. 짭짤하죠. 그러니까 어떤 얘기가 나와요? 아유, 빨리 채굴 해지해가지고 여기다 넣어야지. 채굴 해지해서 KOK 산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줌에서 인터뷰에서 방송에서 그러지 말라 그랬거든요. 왜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왜 가르니? 믿고자 하는 화수분처럼 올라오는 샘솟는 우물이 있어야 이걸 계속 떠먹으면서 뒷배가 든든할 텐데 그 단기간에 이익을 갖기 위해서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똑똑한 척하고. 결과적으로 똑똑해졌어요? 여기서는 계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마이너스에서. 여기서는 수량으로 계속 4시간마다 한 번씩 지급해주고, 그러다가 진짜 괜찮아지면은 매 시간 지급할 수 있죠. 매 시간. 그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트랜잭션이 많아지기 때문에 회사의 가스비 수입은, 그러니까 그 가스비 수입이 회사의 수입이라기보다 우리의 수입이에요. 우리의 가스비 수입은 점점 많아지는데 그냥 하루 4번만 잡아봅시다. 이 4번 중에서 3번 정도, 2번 정도는 우리한테 수익을 주는 트랜잭션이고 2번 정도는 우리가 쇼핑을 하듯 송금을 할 거 아니에요. 이제 결제할 거 아니에요. 1인당 한 하루에 4번의 트랜잭션이 발생된다고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보는 거예요. 그래도요, 100만 명만 잡았을 때 1460만 명인데 중요한 것은 이 유저 수가 지금 90만 명인데 100만 명 금방 되거든요. 1000만 명이 되고 1억 명이 됐다. 숫자 계산해 보시고요. 이건 우리 커뮤니티 유저를 상대로만 하는 거예요. 근데 회사가 메인넷을 우리 유저 상대로 해서 우리끼리 놀으려고 메인넷을 만든 게 아니다. 이런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다. DM이 들어오고 이제 게임이 들어온다 그랬죠. NFT 마켓플레이스가 들어온다 그랬죠. 할 때마다 다 가스비 트랜잭션이 발생이 됩니다. 쇼핑, 송금, 디파이 땡땡땡땡. 앞으로 무궁무진한 컨텐츠와 디앱들이
우리 플랫폼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 뭐 때문에? 유저가 늘어나니까. 유저가 늘어나니까. 유저는 어디서 늘린다? 마이닝 풀에서 늘린다. 누구죠? 누구예요? 해시드의 이서준 대표예요. 김서준. 한국에서는 물론이고 한국과 미국에서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성공한 블록체인 벤처 캐피탈입니다. 저 이분 강의 굉장히 좋아해요. 프로토콜 경제, 토큰 이코노미 너무 쉽게 가르쳐 주세요. 이분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이 회사가 하는 일이 기관이나 개인들한테 펀딩을 받습니다. 자금을. 펀딩을 받아가지고 블록체인 스타트업에 투자를 합니다. D앱 개발하는 회사에 투자를 해서 그 투자한 대가를 나눠 가져요. 이익을 내서. 결국엔 뭐예요? 벤처 캐피탈, VC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이 해시드에 여러분들이 찾아보면은 두 번의 펀딩을 했어요. 투자 자금을 모집했어요. 한 번은 2019년도에 1.2억 달러, 한 1,500억. 두 번째 21년에 2억 달러. 얼마죠? 한 2,500억, 2,400억. 그죠? 이 두 번째 펀딩도 다 마감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2억 달러가. 해봐야 1,500억이고요. 해봐야 2,500억이에요. 지금 오늘 현재 우리 커뮤니티 풀에 들어가 있는 토큰의 수량, 코인의 수량이 얼마예요? 몇 개예요? 2,800만 개죠.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2,800만 개. 나중에 찾아갈 수 있는 예금도요, 일주일도 안 돼서 이런 자금이 몰리기가 어려워요. 못 찾아간다는데 이렇게 들어왔어요. 2,800만 개를 곱하기 4달러 한번 해보세요. 428, 48에 32. 조충산 1급이에요. 1,100억이에요. 이게 7달러가 됐다. 가격이 회복돼서. 근데 2,800만 개에 머물러 있나요? 아니죠. 해시드가 펀딩한 이 돈 정도는 이따위라고 얘기해도 되려나?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 우리가 이만한 자금을 가진 벤처 캐피탈 집단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해시드의 김서준 대표가 이 돈을 가지고 우리 커뮤니티 풀에 올 가능성도 있다고 좀 봅니다. 왜? 여기는 이익을 남겨야 되는 데이기 때문에. 아직 D4I라는 이러한 새로운 개념을 가진 디포스 방식은 전 세계 여기가 처음이에요. 우리가 제2의 해시드 또는 해시드를 뛰어넘는 VC가 될 수 있다. 여기서 이제 어떤 것을 제안을 누군가 하죠. 보증금 내야 됩니다. 제안해서 50%의 득표가 안 나오면 그 보증금은 소각돼 버려요. 아, 이거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백서를 봐야 이 내용이 알아요. 백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게 비트코인이에요. 이게 KOQ입니다. 대장주 비트코인, 알트코인의 대장 이더리움과 같이 차트를 그리는 걸 가지고 커플링이라고 하고요. 차트를 거꾸로 가는 게, 다르게 가는 걸 가지고 언커플링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대장주를 따라가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의 차트를 다 따라갑니다. 대부분. 그런데 특별히 그 알트코인에 호재가 있을 때는 언커플링이 됩니다. 우리가 쿠코인에 상장되고 메이저 거래소에서 상장이 되면서 그동안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갔던 코인이 이제 비트코인과 거의 커플링화되고 있다. 이건 뭐다? 자전거래가 아니라 시장의 거래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시장의 거래다. 나와요. 데이터에서. 자, 여기서 이상한 형상이 하나 그려져요. 어떤 동물이 보이지 않아요? 고양이. 이른바 고양이 차트가 형성되고 있어요. 주식과 암호화폐에서 고양이 차트가 그려질 때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매수하라.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남들이 공포에 떨 때 탐욕을 부려야 되고, 남들이 탐욕을 부릴 때 버려야 됩니다. 우리 KOK 차트입니다. 그 안티방에 가고 또 뭐 이상한 뭐 커뮤니티 방이 있어가지고 거기 들어가 보니까 참 참담한 얘기들을 합니다. 이게 코인이냐, 이게 뭐냐. 송가병이 어떤 사람은 가병이 형이라 그러고, 그것만 해도 양반이에요. 어떤 사람은 송이팔이라 그러고. 자, 차트가 이렇게 내려가고 올라가는 건요, 여러분들 관심 갖지 마세요. 향후 전망을 따질 때, 저는 차트 분석 전문가 아니에요. 공부하면서 기본적으로 알게 된 지식이에요. 차트를 볼 때는, 장기적인 전망을 볼 때는 절대로 차트를 보시면 안 되고요. 거래량을 보셔야 돼요. 이렇게 떨어졌는데 거래량이 이래요. 거래량이 가격이 떨어졌는데 점점 많아져요. 왜죠? 누군가는 불안에 떨고 공포에 떨어서, 누군가는 KYC 신청한다니까 해지해서 갔다가 반본전이라도 해야 되겠다 라는 바보 같은 생각을 하고, 누군가는 그게 바로 저일 수도 있고. 저 어마어마하게 매입합니다. 엊그제 1박 2일로 골프 갔잖아요. 그때도 이틀간 25원어치 매입했어요. 제가 증거자료 다 있어요. 다 보여드릴게요. 아주 더 떨어져라. 더 던져라. 더 던져라. 저 캐나다에 개설매 타러 갔을 때, 예, 그 3일간 450만 불어치 내 매입했어요. 50억 원어치. 예. 제가 바보일까요? 에이, 저러면 강의가 안 되는데. 자, 써니라는 주식 투자 전문가가 있어요. 분석 전문가세요. 이분은 증권 분석의 한국경제 와우TV의 메인 교수였습니다. 이분이 분석한 거예요. 여기에 보면 정확하게 고양이 차트가 그려지죠? 그죠? 지금이 마지노선이다라는 것을 이분이 보여주고, 여기 지금 여러분들은 안 보이시는데 여기에 차트 선, 도식선이 그려져 있어요. 이들이 기술적 분석을 하는 거를. 근데 이분은 우리 KOK, K스타듬에 어떠한 호재가 있고 어떤 로드맵이 있고 어떤 마일스톤이 있는지를 전혀 몰라요. 오로지 KOK 펀더멘탈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써 있죠. 오로지 기술적인 분석에 근거한 것이다. 이 펀더멘탈은요, 미래 가치의 시세가 반영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3달러가 골든 크로스가 오는 시점이 될 가능성이 많다. 골든 크로스 용어 아시나요? 단기 이동 평균선이 장기 이동 평균선을 찔러서 올라가는 시점이에요. 그 반대가 데드 크로스입니다. 골든 크로스가 한 번 오면요, 그 상승세는 꺾을 수가 없어요. 그 골든 크로스가 3.3달러 정도에서 올 가능성이 많고, 더 나아가서 이분은 4,200원이 4.2달러예요. 그렇게 써놨어요. 1달러를 1,000원으로 보는 분이니까 4.2달러는 5월 27일경, 6.1달러는 7월달경, 그 다음은 8.2달러다. 그 다음은 12불, 16불이다. 어우, 기분 좋아. 이 방송이 그대로 백두산한테 갈 겁니다. 송이팔이 또 사기치고 있네. 그러면 나보고 사기치고 있다는
걔보고 제가 내기를 걸면 되잖아요. 내기할 돈이나 있나 걔는? 난 돈이라 벌었지. 참. 보세요. 정말 이렇게 되면 다행이지만 이것은 개인의 판단이에요. 전문가라 하더라도 우리가 걸러서 감안을 해야죠. 그래도 오랜 기술을 갖고 거의 맞추는 분들이 전문가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매수 매도에 정책 참고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문가가 있는 거죠. 이번 행사, 오늘 행사를 포함해서 5월달 행사 예산이에요. 처음엔 한 3억이면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6레벨 42분, 나중에 한 분이 더 하셨죠. 1억. 7레벨 1억, 저 1억. 그 다음에 작년에 2030 천조금 여러분들 이렇게 받았더니 일주일 만에 한 9천만 원이 8,900인가 모였어요. 그래서 1차 행사 끝나고 행사 치르고 남은 게 한 6,800 정도가 남아 있어요. 예. 그리고 요번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3만 원씩 받았죠. 노쇼 방지금으로. 그걸 이제 수익으로 따진다면은 이번 행사에 협찬금으로 들어온 게 한 4억 3,500 정도가 되는데 일이 커졌어요. 풍류대장의 입장권이 2.5억. 사전 행사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문 대표님이 말씀드렸던 그런 행사 하는데 이렇게 돈이 들어가요. 그리고 글로벌 파트너 초청해서 3박 4일간 롯데호텔에서 그리고 외기구, 제후구, 동남아 기준 항공료 다 대줘야 되거든요. 초대를 한 거니까. 그게 한 또 1억 대요. 250만 원씩 잡고. 그리고 블록체인 경제책을 노쇼 방지금 대가로 이렇게 드립니다. 그게 한 권에 18,000원이에요. 그걸 3,000권을 했으니까 그것도 얼마나. 추가 비용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지금. 그래서 좀 이거 좀 문제가 있어요. 전 절반 정도만 잡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행사 하는데도 1,500가량 들어가요. 결국에는 한 6억 가까이가 들어가는데 2억 정도는 제가 추가 부담을 하죠. 왜요? 제가 8레벨이잖아요. 다음에 8레벨 되시는 분은 똑같이 이것도 시스템이에요. 또 다른 컨벤션이 있어서 제가 다이아 박힌 배지를 다 만들어놨어요. 8레벨용으로 8개의 다이아가 박힌 거. 5레벨용도 이제 곧 나와요. 지금보다 훨씬 더 세련되어 있습니다. 이것보다. 그래서 그걸 달아드리고 그분의 그룹 분리죠. 새로운 그룹의 선포식이죠. 이제 좀 헤어집시다 하는 얘기예요. 이제 좀 헤어집시다. 강영대 7레벨님 듣고 계세요? 왜?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요. 엄청난 노력이 들어가고요. 이 TF팀은요, 지금 거의 밤새기를 해요. 우리 재능봉사 해주시는 분들. 그리고 자원봉사가 20대가 60명 정도가 또 내일이군요. 내일 모레 또 리허설을 하고. 여러분들 오셔서 좋은 공연 보고 회사의 비전 보는 거 좋잖아요. 근데 정작 준비하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힘듭니다. 돈을 떠나서. 절대로 노쇼 있으면 안 돼요. 만일에 노쇼가 발생이 되면요, 그 노쇼 발생된 오늘 이 추첨하거든요. 블록 추첨을 합니다. 구역 추첨. 그 구역에서 노쇼가 발생됐으면 그 담당 6레벨한테는 1인당 100만 원씩 페널티 징구할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이 비용 감당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노쇼 하세요. 한마디만 이제 잔소리하고 끝낼게요. 이 자료 잘 아시죠? 제가 많이 쓰던 자료죠. 법률 의견을 받는 자리에서 전혀 생각지 못했던 지적이 나왔어요. 송가병 대표님의 강의를 다 서칭을 했는데 항상 강의할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있더라. 이 사업은 우리로 인해서 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고 어떤 수익을 회사가 보장해 주지 않는다.
어떤 원금도 보장해 주지 않는다. 더 수익이 많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다. 우리가 하는 일은 괜찮은 회사에 기대서 투자해서 투자 수익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리워드로 받는 토큰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일이다. 다시 리마인딩 시켜주는 거예요. 이 내용은 어떠한 법률에도 저항할 방법이 없습니다. 유사수신이든 뭐든. 그런데 이 장면이 자기들 눈에 들어왔습니다. 만일에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상대적 입장에서 보면은 뭔가 안정성을 담보한 것처럼 들립니다. 이게 뭐였냐면은 비트코인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할 때 KOK는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갈 거니까 양손에 떡을 주무르고 비트로 갈아탔다가 KOK로 갈아탔다가 그 강의 기억나시죠? 이거는 맞는 얘기인데 이거는 계단식으로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도식화돼 있고 그렇게 표현을 하면은 떨어질 수 있다라고는 표현하겠지만 슬라이드에 계단식으로 올라간다로만 돼 있단 말이에요. 저렇게 표시를 해놓으면은 유인 내지는 현혹으로 지적이 될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의견을 듣고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떠한 내용이든 여기 리더분들이시고 다 강의하시고 하시잖아요. 어떠한 내용이든 사업에 대한 안정성은 부각을 시키되 위험성도 항상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 어떤 보장이나 수익의 확정이라든가 이거 봐, 이거는 넣으면은 몇 달이면 원금 찾아. 이건 상대가 보기에는요, 네가 보장을 한 거야 라고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설명한 사람은 형사처벌 받을 수 있어요. 회사는요, 회사는 항상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일주일이 멀다 하고 공지 나가죠. 우린 팬덤 마케팅이에요. 회사가 홍보를 해가지고 유저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케팅을 통해서 유저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 유저로 인해서 누군가가 손실을 봤다든가 누군가가 고소를 하게 되면 그렇게 설명한 사람들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제 K스타디움에서는요, 이래야 될 이유도 없어요, 이제. 왜? 이제 돈을 KOK 플랫폼에서 안 받으니까. 차제에 잘 됐죠. 하지만 항상 법률적인 것을 우리가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일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 부분들 꼭 좀 유념해 주시고요. 제가 1000만 개를 넣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계속 KOK를 매수를 한다고 했잖아요. 바보가 아닙니다. 제가 1000만 개를 넣은 이유는요, 그동안 벌은 것을 나 다 넣었다. 나 이제 돈 없다. 진짜예요. 진짜예요. 새로 시작하는다는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탑 리더로서 보여주겠다는 얘기고요. 만일에 이 사업이 잘못될 것 같았으면은 제가 폭탄 던지고 도망을 가든지 조금씩 계속 풀었을 거예요. 현금화하기 위해서. 저는 그럴 일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 사업에 대한 확신을 또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거예요. 이 확신의 에너지가 여러분들한테 그대로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공부 조금만 더 해보세요. 조금만 더 해보세요. 밤잠 못할 정도로 흥분하실 겁니다. 지금까지는 오픈 게임이고 지금부터는 메인 게임이다. 지금까지는 아마추어들의 놀이터였고 이제부터는 프로들의 놀이다.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